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음광 권동화가 이게 정기훈련 시작했던 곳이다. 그렇게 하면서나 총부가 이제 건물 두 채 짓고 그러니까 도치원 그다음에 꼭두마리집 두 건물 짓고 최초에 이제 사가가 들어와서 그 사가는 기와집으로 진 거죠. 그 당대 건물이 가장 좋았던 것이에요. 여기를 빌려서 대종사님께서 여건도 갖추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기훈련을 시작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대종사님의 그 뜻, 아무리 어려워도 시작했던 그것을 그 공간에서 느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사가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꼭두마리집 바로 아래에 이청춘 선지님이 집을 짓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이청춘가라고 할 수 있죠. 이청춘가. 지금은 이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 그러니까 꼭두마리집 아래죠. 지금은 그곳에 공덕원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공덕원. 근데 그곳에서 이청춘 선지님이 집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78쪽 보세요. 오타원이에요. 이청춘님이 오타원 이청춘은 수양에 힘쓰기 위해서 원기 11년 초에 꼭두마리집 아래에 터를 잡고 지금 공덕원 자리죠. 총부에서 두 번째로 사가를 짓게 되는 거죠. 전주에 있는 가옥과 재산을 정리해서 모친 김설상화와 이사하고 조무추심을 단행합니다. 근데 이청춘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총부가 엿장사도 하고 만석평 소작도 강고한 세월에서 정말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자기의 재산인 농토 70여 두락을 이게 바로 총부 유지답이 된 거예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자, 근데 이청춘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은, 전주 기생이었죠. 기생 출신이시죠. 이거 이화춘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대종사님께 결국은 외삼촌이 누구냐면 김남천 선진이에요. 변산에서 대종사님 모셨던. 이게 김남천 선지님의 인연으로 결국은 대종사님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현재 전주에서도 이게 세회상을 공개하는데 적극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총부 유지답을 시사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 유지답 시사가 농업부 설립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뭐 농업을 하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의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립한도 1회 내 1등. 그러니까 특호 특호 맞아요. 특호. 1등도 아니고 특호. 이걸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 계시다가 원기 18년 1933년에 모친이 열반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기 20년에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남아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전주 노성동에 전주지부를 설치합니다. 전주교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주교당, 요즘 말 전주교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 교무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이청춘 집은 총부의 치병실, 익산 총부의 치병, 이 아픈 분들이 머무는 치병실로 사용하다가 이게 결국은 몇 년 뒤에 무너져요. 이렇게 집이 이제 좀, 그래서 이것을 목재, 쓸만한 목재들은 지금 연구실터에 산업부 가옥을 건축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 자리에는 다시 새롭게 건물을 짓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익산 총부 식당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디서 밥을 먹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1937년 이후에는 지금 공덕원 그 건물에서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자, 머리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종경 실시품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대종경 실시품 22장.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총부 유지답으로 이렇게 시사를 할 때 대종사님의 태도가 있어요. 70분 64 제가 읽어볼게요. 이 청춘이 돼지 자웅, 암컷 수컷이 노는 것을 보다가 마음에 깊이 깨친 바 있어 세간 향락을 청산하고 도문에 들어와 수도에 힘쓰던 중 자기의 소유 토지 전부를 이 회상에 바치려 하는지라. 이게 다 바친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은 심히 아름다우나 사람의 마음이란 처음과 끝이 같지 아니할 수 있으니 더 신중히 생각하여 보라 하시고 여러 번 거절하시는지라. 이게 처음에 안 받으셨던 거예요. 청춘은 한 번 결심한 마음에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대종사의 여러 번 거절하심에 더욱 감동하여 받아주기를 굳이 원하거늘 대종사 드디어 허락하시며 덕을 쓸진대, 이게 중요합니다. 덕을 쓸진대 천지같이 상없는 대덕을 써서 영원히 그 공덕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덕원, 특히 어디예요? 지금 꼭두마리집 아래, 거기 우물 있어요. 우물이 있는 그 지역에서 대종경 실시품 22장을 봉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품 26장. 또 잘못했네. 맨날 26장. 읽기는 26장 읽었어요. 22장 안 읽었어요. 22장 읽었어요. 잘못 써놨어요, 일단.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요. 근데 이청춘, 이분이 얼마나 본인이 수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입교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주기생 화춘이가 불법 연구에 이청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라 하냐면 오늘 청춘만은 봄이 와도 청춘이요. 당신이 청춘, 이게 대종사님께서 청춘이라고 이름을 져준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푸를 청, 봄춘 이렇게 쓰는데 이게 봄이 와도 청춘이요, 여름이 와도 청춘이요, 가을이 와도 청춘이요, 겨울이 와도 청춘이요, 사시 청춘 내가 되며 10년이 가도 청춘이요, 100년이 가도 청춘이요, 1000만년이 가더라도 오직 청춘은 청춘으로 일관하리라. 이게 감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과 만나서 그 마음이 어떨 때는 내가 이거 감히 사량이 안 돼.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 본명 하나도, 이 청춘이라는 본명 하나에도 당신은 완전히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청춘 이청춘의 집의 공간에서 나는 청춘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이청춘가에서 이거래요. 여기에 여학원생들이 자취를 합니다. 여학원생들 뭐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참 대종사님 무서운 분이에요. 공짜로 교육을 안 시켜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화섬에 가는데도 그냥 교육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 그 학비를 자기가 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학원생들이 이 정기훈련의 선비를 우리 정전에 성기에 미리 선비를 준비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다녔어요. 15세에서 20세 안팎 그 여학원생들이 한 20여 명이요. 그래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치원, 서화실에 이렇게 도천 방 하나, 서화실에서 머무르는데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청춘의 집에서 이렇게 자취방으로 내놓은 거예요. 방 일부를. 여학원생들이 거기서 온갖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내냐면 일이 고무신 공장, 일이 택전 제작 공장, 그러니까 고무 공장, 실 만드는 공장, 또는 전주 제작 공장, 또 멀리는 광주 제작 공장인데 다녔던 거예요. 제사, 실 만드는 공장. 제사, 실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 같은데 고무 공장이나 제사 공장 다니니까 밤에 늦게 오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컴컴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 오니까. 그러면 지금 꽃밭에 삼양나무는 있는데 지금 꽃밭에 그거 옛날에 공동묘지였어요. 더 으시시하지. 여기 있으니까 이 젊은 그 여학원생이 가니까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시켜가지고 지키게 해요. 가지고 누가 이제 찝쩍거리면은 대운사님께서 묵인을 해줘요. 혼내주는 걸. 그래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대운사님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늦게 오면은 거기 사가에 있는 그 부인들 보고 밥 좀 챙겨주라고 하고 이걸 다 끝난 거 보고 대종사님께서 잠자리에 들으셨다고. 대종사님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게 이분들이 하도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지금 대산종사, 대산 김대거 그 당대 때는 이제 뭔가 역할 하시는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상 간접답에 나오는 쌀을 지금으로 말하면 장학비 같이 해서 그냥 가르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당한 말이죠.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노하셔서 주변에 그 간부들이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지금 우리 다 장학금으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대종사님이 그것을 못하겠어.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풀어주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 뒤에 봐라. 분명히 봐라. 저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며 고생을 감내하여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회사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 사람이 우리 세상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그래서 유학한 사람들은 별 자랑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자기가 고생해서 이렇게 배움의 열정을 갖고 배우고 해야 된다는 이런 대운사님 생각이 계셨던 건데 그래가지고 여학생들도 이렇게 말했대. 어린 여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앞으로 너희들 호강하는 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너희들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대운사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단련이 되신 거기를 하셨던 분들이 다 나중에 교단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웬만하는 어려움으로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솔성, 뭔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경순 향타원님
6년간 공장 생활을 하고 20살 되던 해 영산학원에 수학하게 되고 덕타원 정양선은 광주 제사공장을 다니다가 경성지부 공양으로 가게 되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몸이 수척해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종경 교당품 8장에 나옵니다. 자, 이게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죠. 대종경 8장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일이 고대에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쇠를 풀무화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털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이렇게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3대력을 얻어 나아가야 범부의 잡철을 털어내고 정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무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쇠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이게 괴로운 경계죠. 이런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 가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 교육을 대장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괴로운 경계 이런 단련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대종사님께서 배우려는 학생으로서 부지런히 학업에 전력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자력생활을 이렇게 이루도록 했던 이 선진점의 피땀을 이 청춘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종경 교당품 8장을 이곳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서 읽으면 훨씬 감동이 여기서 자취하셨잖아요. 여기서 머무셨으니까 이 공간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기도 읽어보기를 바라고 이 청춘 이분이 나는 영원한 청춘이다라고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법명을 이 청춘이라 주니까 이 영원한 청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뜻도 이해되고 희사를 할 때 일체의 상도 없이 희사를 했던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이청춘 같은 이런 분들의 그 공덕, 요즘 말하면 호법이죠. 법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종사님도 제도사업을 해갔다. 공간에서 이 내용이 있는 것들을 많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청춘가, 이청춘의 집. 그러면 이걸 청춘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청춘, 보통 일반적으로 이청춘의 집, 이청춘가와 여기에 여 학원생들이 자취했을 때의 대종사님께서 그 풍무에 단련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자력생활을 했던 그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순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